바이러스. 맞아. 봅시다. 요거만 하면 끝이다. 요거 하고 뭐 뒤에 간단하게 생명과학에 대한 정리 정도만 하면 돼요. 여기도 뭐 외울 게 되게 많아 보이는데 달달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 이따가 뭐를 체크해야 되는지 알려줄 거예요.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요거 바이러스랑 세균이랑 비교하는 문제만 나오거든요. 거의 뭐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 이런 거라기보단 얘랑 얘의 특징을 비교하게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우선 바이러스는요 학계에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고. 오케이. 바이러스를 생명체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무생물 그렇다고 생명체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얘는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 생물적 특성도 있고 생물이 아닌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매한 녀석으로 본다. 우선 바이러스가 가지는 생물적 특성은 요거 핵산이 있어. 핵산. 핵산은 뭐냐면 유전 물질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 물질은 두 개 말고 없죠. DNA랑 뭐 RNA. 오케이. DNA랑 RNA 말고는 유전 물질 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근데 바이러스 일단 이게 있대. 두 번째,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오거든 아니면 어떤 뭐 생명체 몸에 들어가든 숙주가 필요해요. 숙주. 왜? 혼자는 못 살아. 혼자는 못 살아서 내가 기생할 수 있는 숙주세포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런 걸 하는 거야. 물질 대사하고 복제하고 증식하고. 대신 혼자는 못하고 누가 필요해? 숙주가 필요해. 숙주. 오케이. 그리고 요 적응과 진화. 바이러스도 환경에 맞게 적응하고 진화를 하는 거예요. 진화. 이거 뭐예요? 변종 바이러스를 형성한다. 코로나 백신 맞았어, 지훈아? 몇 번 맞았어? 두세 번 맞았어? 서영이는? 너구나. 누가 안 맞았다 그랬는데 내가 찾았을 때. 근데 안 맞으면은 그때 막 음식점 못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야? 맞아. 기억 안 나. 그래? 아무튼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보면 뭐 3차 백신, 4차 백신 이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쓰지 마세요. 코로나가 있는데 얘가 뭐야? 얘 바이러스야. 그쵸? 근데 이 바이러스가 뭐가 될 수 있어?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어. 즉 얘가 진화해가지고 원래 바이러스 A였는데 갑자기 바이러스 AB가 된 거야. 갑자기 진화한 거죠. 진화. 오케이? 이렇게 진화가 된 거야. 진화. 오케이. 그래서 얘를 맞을 때는 바이러스 A랑 관련된 백신이었지만 이런 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맞아야겠지. 이거를 물리칠 백신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얘가 또 진화해가지고 이번에 뭐 CF라고 하는 바이러스래.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백신을 또 맞아야 돼. 왜? 바이러스가 진화, 즉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몇 번, 막 두 번, 세 번씩 맞은 거다. 그리고 이런 경우를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얘는 돌연변이도 일어나. 갑자기 바이러스 A였다가 갑자기 F가 돼. 이런 식의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다 생물적 특성. 그러면 생물적 특성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생물이라고 부르지 않냐? 생명체가 가져야 되는 특징을 안 가지고 있는 게 꽤 있어요. 바이러스는 우선 세포 구조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세포막이 다 있어요. 오케이. 근데 세포막이 일단 없고 리보솜도 없고. 소영 혹시 기억나? 리보솜이 뭐 했는지? 요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오케이. 자,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들어. 근데 단백질 만드는 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단백질 만들 수 있어 없어? 단백질을 못 만들어요. 바이러스는 스스로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숙주가 필요한 거예요. 숙주세포 밖에서는 그냥 이런 껍데기 형태예요. 단백질 껍질에
핵산 결정체. 유전 물질이 있다고 했잖아. 밖에선 이런 형태라고. 단백질 껍질에 핵산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지문에서 바이러스는 단백질이 없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려요. 오케이. 단백질을 합종할 수는 없지만 애초에 가지고 있는 껍질이 단백질 껍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있기는 있어요. 오케이. 대신 합성을 못하는 거. 합성을 못하는 거. 자, 숙주세포 밖에서 독자적으로 혼자 못해. 그러니까 혼자 물질 대사를 못해. 왜? 아까 우리 썼어. 물질 대사를 하려면 효소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효소가 단백질이에요. 이 효소가 단백질이야. 리보솜이 없으면 단백질을 못 만드는데 효소가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효소가 있어 없어? 효소가 없어. 그런 흐름. 리보솜 없으면 단백질 못 만들어. 근데 효소가 단백질이야. 효소도 만들지 못해. 효소 없으면 물질 대사 못해. 오케이? 그런 흐름. 차차차.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박테리오파지는 DNA,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RNA. 이게 뭐냐면 그 핵산이라고 하는 건 유전 물질이고 DNA랑 RNA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랑 박테리오파지 둘 다 바이러스인데 가지는 요 유전 물질의 종류는 하나예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DNA랑 RNA 중에 한 개만 딱 가집니다. 오케이.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DNA만 있거나 RNA만 있거나 그래요. DNA, RNA가 둘 다 있는 바이러스는 거의 없어. 오케이. 그래서 얘네도 이렇게 하나만 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있어서. 봅시다. 박테리오파지. 이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존재한다. 그쵸? 애초에 저기 DNA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아니에요. 세포 구조가 애초에 아니야. 물질 대사 해? 물질 대사 못해. 리보솜 있어? 리보솜 없어. 핵 있어? 핵 없어. 핵산이 있는 거죠. 세포 분열을 통해서 개체 생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애초에 세포 분열을 안 해요. 자, 대장균은요. 원핵 생물이고 이 친구는 단세포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사람은 당연히 다세포겠죠. 자, 대장균은 유전 물질이 있다. 유전 물질 있죠. 오케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겠죠.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 할 수 있어요. 리보솜도 있어요. 핵은 없죠. 원핵 생물은 핵이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핵은 없어요. 그리고 얘는 세포 분열을 하면 개체 생장이 아니라 요거 자체가 얘한테는 수를 늘리는 생식 과정이에요. 단세포이기 때문에. 세 번째, 사람은요 다 있죠. 핵산 있고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 대사하고 리보솜 있고 핵 있고 세포 분열을 하면 세포 수 늘고 생장하고. 이렇게. 아래에 있는 OX 한번 해봅시다. 바이러스랑 세균은 모두 단백질이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세균의 예시는 대장균이에요. 대장균. 두 번째, 바이러스는 분열을 통해 증식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바이러스는 분열을 안 하고 요거를 합니다. 요거 복제. 바이러스는 복제가 돼요. 복제. 틀렸고. 대장균은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자, 이거 맞아 아니야? 얘는 맞죠. 얘는 세포 분열이 되면 단세포인 생물인데 세포가 많아지면 그거 하나하나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증식이라고 표현을 한다. 2번, 3번만 푸세요. 2번, 3번만.
지금 굉장히 비교적 쉬운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도 외우면 풀 수 있는, 실수만 안 하면. 근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쉬워, 외우면 돼. 근데 그러면 100점 받아야 돼. 알겠죠? 그러면 1등급 받아야 돼. 근데 실제로 시험을 보면 그렇진 않다. 항상 실수를 하고 항상 헷갈리는 게 나온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 알겠죠? 화학 공부하듯이 물리 공부하듯이 진지하게 임하셔야 된다. 자, 기출문제 2번. 그림은 박테리오파지 A가 대장균 B에서 증식하고 있다. 요 A가요,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게 세균을 잡아먹는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 버려. 이렇게. 오케이? 왜냐면 박테리오파지 A, 저 바이러스는 혼자 물질 대사 못한다고 했잖아요. 해서 대장균 안에 들어가가지고 대장균을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해요. A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못해. 그러니까 B 안에 들어가는 거야. 2번. A랑 B는 모두 단백질을 가지고 있죠. A는 단백질 껍질, B는 애초에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리보솜도 있어서. A는 B의 체내에서 세포 분열로 증식하는 게 아니라 복제를 통해서 증식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3번. 그림은 서식 환경에 따른 두 토끼의 생김새. 이거 왜 그래 지훈아?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 먹이를 너무 한 명한테 많이 준 거 아니야? 정서영? 이거 얘 너무 뚱뚱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북극이랑 사막 지역에 사는 토끼의 생김새가 다르죠. 귀가 크고 귀가 작고 몸통이 작고 몸통이 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좀 달라요. 자, 얘가 뭐예요? 지금 적응한 거죠. 그리고 그에 맞게 진화한 거잖아요. 자, 1번. 효모는 뭐 출합법으로 번식한다. 얘는 뭐 발생 혹은 생식과 유전 이런 개념일 거고, 얘는 애매해서 일단 뺄 거고요. 2번. 미모사의 잎을 건드려 잎이 접혀 자극에 대한 반응. 3번. 장구벌레는 번데기 시기를 거쳐 모기가 된다. 얘는 뭐야? 발생 그리고 생장이겠죠. 4번. 지렁이에게 빛을 비추면 어두운 곳으로 가. 자극에 대한 반응.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해 건조한 환경에 살기에 적합하다. 적응과 진화를 한 거다.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정리를 할게. 그 앞에 토끼가 사막 지역은 뭐 귀가 크고 몸이 작고 이랬잖아요. 사막 지역에 사는 애랑 북극,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의 특징. 귀의 크기를 볼 건데 귀는 누가 커요? 얘가 크고 얘는 작고. 그 다음에 몸통. 몸통은 사막여가 작고 북극여가 크고. 오케이. 크게 써줄게. 이게 귀. 그리고 이 귀를요, 우리 생명학적에서는 용어로 몸의 말단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몸의 끝에 있다라는 거죠. 귀, 손, 발 이런 거. 오케이, 잘 체크해. 이거 특징. 자, 4번 같이 봅시다. 집신벌레랑 독감 바이러스를 볼 건데 세포로 되어 있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그렇겠죠. 왜냐면 일단 집신벌레는 생명체인데요. 독감 바이러스는 세포로 안 되어 있죠. 니은 핵산을 가지고 있다는 니은 공통점이다. 교집합이다. 그런데 둘 다 핵산이 있겠죠. 생명체라. 바이러스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그 특성으로 가지고 있었고, 디귿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는 디귿 애초에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못해요. 답은 1번 니은. 3번 아니야? 미안해요. 기억이 맞지? 답은 기억 니은 3번. 여기로 봅시다.
생명과학이 중요할 것 같아 안 중요할 것 같아? 생명과학이란 생물의 특성과 생명 현상을 연구하여 생명의 본질을 밝힌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뭐 하시면 돼? 읽어보시면 된다. 시험에 절대 안 나오고요. 수능 모의고사에도 절대 안 나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한번 읽자면 생명과학은 뭐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생명의 본질을 밝힌다. 당연히 안 중요하고요. 2번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 정도는 체크할 만하죠. 생명과학에서 뭐를 연구를 하냐? 외울 필요 없고요. 미시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수준의 작은 것들부터 눈으로 보이는 거시적인 것들이 그냥 다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이다. 생명과학의 분야는 이런 것들이 있다.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뭐 엄청 많구나. 생명과학 되게 다양하구나. 그리고 4번 이건 생명과학의 잘난척이죠. 생명과학에 연계되어 있는 학문들은 뭐가 있냐? 이 정도로 많다. 생명과학은 뭐 정보학, 약학, 물리학, 수학, 공학, 화학, 심리학이랑 다 연관되어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지구를 할 거면 생명을 해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왜냐면 그나마 연관되어 있는 게 생명이 더 많아서 예를 들어 뭐 물화생을 한다든지 물화, 지보다는 물화생이 낫죠. 내가 지구 쪽이 아니라.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생명과학 연구 성과 뭐 이런 것들 오케이 중요하지 않다. 이미 알고 있는데 여기로 원래 이게 첫 시간에는 잔소리 좀 하면서 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서영이랑 지훈이는 이미 봤잖아요. 아까 나 첫 시간에 보고 지훈이는 뒷시간에 나 보고 왔는데 물리 때 그치? 그래서 뭐 잔소리 할 게 따로 없을 것 같아. 아이고. 요거 또 뭐가 사실은 없어요. 아이고 자.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중간고사 때 몇 과목 보는지 알고 있어? 시험 혹시? 뭐 국어 볼 거 아니에요, 그쵸? 국어 선택한 거. 다 5개 정도? 선택 과목까지 있으면 모를 것 같은데. 필수로 봐야 되는 거 보는 거 일단 확정적으로. 국영수 봐야 되고. 사탐했어? 윤리하고 있어. 그럼 윤리 볼 거고. 뭐 그냥 기말만 볼 수도 있긴 한데. 야, 그 다음에 과탐? 3개 했어? 두 개 썼는데. 뭐뭐 선택했어? 화생? 물생. 물생? 그럼 2개네. 소영이도 2개 선택했지. 그럼 사탐 2개 한 거 아니야 너? 선택? 또 사탐 한 바퀴 선택 안 되는 건데. 너도 소영? 사탐 하나랑 과탐 2개야? 그래? 그러면 한 6개는 보겠네? 뭐 정보 이런 건 안 볼 거니까. 그 과탐 선택하는 쪽에 그 약간 인공지능 관련된 게 있어서 그쪽으로 선택했거든요. 아, 프로그래밍이었나? 그건 시험은 안 보겠다, 그죠? 뭐 수행평가 같은 거로 절대평가일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다 6개 정도는 봐야 되잖아요, 시험을. 분배를 잘 하세요. 분배를 일단 잘 하시고, 당연하게도 국영수 사과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과 쪽으로 갈 거면 당연히 수학, 과학의 점수가 우선이 돼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왜냐면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의 단위수가 지금 뭐 4로 똑같다고 쳐 보일 때. 근데 요거 1, 요거 2인 거랑 요거 2, 요거 1인 거랑 이거 1인 게 낫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뀐 게 낫다고. 오케이.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수시 말고도 경희대를 예를 들까요? 경희대가 정시로 갈 때 국어 비중이 그러니까 그 문과 계열로 간다고 치면 국어 비중이 정시 중에 40%.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보고 영어 보고 수학 보고 사탐 보잖아요. 근데 국어를 40% 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중이 다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지금 그 과목이 나중에 특정 대학의 특정 과를 갈 때 되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과생이면 그냥 이과 과목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신은 몰라도 그 대학의 내신에 의한 체계로 산출을 했을 때 그것보다 무조건 높게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국어 좀 못 봤다, 영어 좀 못 봤다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자 여기 봅시다. 여기는 좀 중요합니다. 외울 게 좀 있어서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외울 필요가 없지만 이건 중요하죠. 생명체라고 하는 건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부터 생태계까지 쭉 올라간대요. 오케이. 순서를 좀 봅시다. 세포가 모이면 조직, 이거 언제 해? 중1 때 다 하죠.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이면 하나의 개체가 돼요. 예를 들어 뭐 우리 소화기관, 오케이 그런 거, 오케이. 뭐 소화기관, 뭐 근육기관, 신경기관 이런 거 다 모이면 하나의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개체군이 되고, 여러 개체가 모이면, 자 강아지 100마리 있었는데 오케이. 강아지 말고 뭐 사슴도 오고 토끼도 오고 호랑이도 오면 하나의 군집이 되었다라고 해요. 왜? 개체군들이 모였다, 밀집했다. 군집. 그리고 그 군집에다가 지금 이 군집은 생명체예요. 생명체. 여기에다가 환경을 추가하면, 환경은 생명체는 아니죠. 그게 생태계가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키워드는 이거예요. 세포, 조직, 기관, 개체까지 가서 사람이 태어나. 그 다음에 요 개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생명체, 하나의 종만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개체군에도 같은 종의 무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지금 종이 하나예요. 근데 군집은 여러 개체군의 무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여러 종이 섞인 거예요. 자, 하나의 군집에는 여러 종이 있다. 맞는 말. 하나의 개체군에는 여러 종이 있다. 이건 틀린 말. 개체랑 개체군은 하나의 종이고 군집부터 여러 종. 그 다음에 생태계까지 오면 어떻게 된다? 환경에다가 생명체 포함. 요 둘을 그냥 합친 거다. 오케이. 대소관계의 범위가 점점 커진다라는 뜻이에요. 점점 커진다. 체크해 두시고 요거 뭐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뭐 차이점이긴 하죠. 동물세포랑 식물세포의 차이점에다가만 체크합시다. 얘는 조직계가 있고 얘는 기관계가 있고. 오케이. 차이점. 얘는 기관계, 얘는 조직계. 어쨌거나 개체로 나오는 건 똑같아요. 대신 요게 차이점. 넘어오셔서 숙제에 있는 거를 조금 볼게요. 일단 그 6번에 보시면 요거 그 첫 번째 지문만 보고도 항상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근데 뭐 기량작용이나 뭐 삼투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어요. 항원항체 반응 이런 것들. 그래서 얘는 위에 있는 지문만 보고 풀 수 있지만 답 체크를 미리 해둡시다. 모를 수 있으니.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같이 보자. 7번. 자, A랑 B가 뭐랑 뭐야? B가 침입했으니까 얘가 박테리오 팟이고 A가 대장균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체크할 게 있어요. 크기가 세균이랑 바이러스 중에서 세균이 더 커요. 크기도 문제에서 물어봐. 세균이 더 크다. 자, A랑 B는 모두 유전물질을 가진다. 그렇죠. 바이러스도 어쨌거나 핵산이 있으니까. 그럼 니은 B는 A 내부에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는 못 하는데 요 A에 들어가면 할 수 있어. 왜냐면 이 B 미안 A의 효소
빌린 A의 효소를 빌려가지고 그 효소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있다. 원래 A는 미안 원래 B는 효소가 있어 없어 지문 바이러스 효소 있어 없어 바이러스는 효소가 없어요. 오케이 바이러스는 효소가 없어서 물질 대사를 못 하는데 대장균 속으로 들어가면 대장균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빌려다가 물질 대사를 해요. 오케이 디귿 B는 A의 밖으로 나가서 복제랑 증식을 할 수가 없다. 항상 숙주세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 오케이 나머지 다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찾는 거야. 달리기 할 때 뭐 근육세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세포고 물질 대사 알겠죠? 뭐 이런 거 더운 날에 운동하니까 땀이 나 항상성 포도당 농도 유지돼 항상성 알겠죠?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요거 꼭 잘 풀어오세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인가요? 네. 집에 가는 건 아니고 뒤에 다른 선생님께서 오실 건데 서영이는